안녕하세요. 미주친의 시퍼스입니다. 오늘은 늙은 공룡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옛 명성을 다시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GM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분석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간단히 회사의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GM은 1910년 디트로이트에서 설립된 자동차 회사인데요. 지금은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지만 과거에는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하던 도시였죠. GM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브랜드는 이렇게 쉐보레, GMC, 뷰익, 캐딜락 등이 있어요. 캐딜락은 미국의 자존심이라고도 불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이기도 한 프리미엄 브랜드이죠. GM은 2008년까지 77년간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였지만 2020년 기준 지금은 세계 5위로 추락했습니다. 참고로 판매 대수 기준 글로벌 순위는 토요타, 폭스바겐, 르노, 닛산, 현대기아, GM 순서입니다. GM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길 계획 중에 있고 미국 전통 자동차 회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물론 테슬라는 제외하고요.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GM이 발표한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GM이 소유한 브랜드들을 구경만 하고 갈게요.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많이 봤죠? 이 포스팅은 GM의 매출 추이, 사업 분석, 재무 분석,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GM의 매출 추이입니다. 간단하게 훑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매출 변동성은 적어 보이지만 살짝 우하향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적자 후 다시 흑자 전환된 것도 보이고요. 2020년도 2분기에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3분기에는 V자 반등을 해주었네요. 순이익도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 순이익은 재무 분석 쪽에서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GM의 매출 구조입니다. GM은 공시자료를 통해 매출을 자동차 사업부와 파이낸셜 사업부로 나누었는데요. 2020년도 9월까지 기준 비율은 87대 12 정도입니다. 하지만 특이사항을 보시면 GM의 파이낸셜 매출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17년도 8.3%에서 20년도 12.2%까지 증가했네요. 이 이유는 굉장히 심플해요. 첫째로는 자동차 판매 매출이 부진했고 둘째로는 파이낸셜의 매출이 증가해서예요. 해당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은 GM의 지역별 판매량 비율을 볼게요. 2020년도 기준 GM의 전체 자동차 판매의 81%가 북미에서 이루어졌고요. 글로벌 시장은 19%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도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해외 판매 비율이 2017년도 26%에서 현재 19%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좋지 않아 보이죠? 그럼 지역별 시장 점유율 변동 추이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숫자는 지역별 전체 자동차 판매 개수 대비 GM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점은 미국에서는 일정 수준을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16.7%를 기록했어요. 이 파란색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국, 중국, 브라질, 기타 남미, 기타 북미 전체 시장으로 나눴어요.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거는 정말 다행입니다. 브라질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여줬는데 전체 자동차 판매 개수는 크지 않은 지역이라 여기 패스할게요. 보시면 세계 시장 점유율은 매년 줄어드는 모습이죠. 2017년도 10.2%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8%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과거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던 그런 모습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중국 시장의 부진이에요. 중국 시장은 자동차 판매 개수로는 미국을 뛰어넘은 지 오래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GM의 점유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을 보시면은 보실 텐데 많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은 이제 11%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추세라면 조금만 지나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추세이긴 합니다. 미래는 모르겠지만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는 정말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기타 아시아 지역이에요. 이곳에는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 시장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에요. 하지만 여기 안 보이죠? 여기에서의 GM의 점유율은 3%로 완전히 그냥 순위권 밖으로 나가버려 있고 존재감이 거의 없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GM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뭔가 빠져있는 것 같죠? 네, 유럽이 빠져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GM은 2017년 유럽 시장에서 전면 철수를 선언했고 중국과 전기차 시장의 선택과 집중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성공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다음은 GM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생명줄인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세부적으로 봐볼게요. 일반 차량, 트럭, 크로스오버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트럭 시장에서는 GMC 브랜드의 영향인지 30%의 점유율을 이제 기록하며 좋아 보입니다. 훌륭해요, 여기는. 크로스오버 시장도 14% 정도를 유지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GM은 점유율이 10%만 넘어져도 그냥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수준이 돼버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반 차량의 점유율을 보시면 심각합니다. 11.5%에서 20년도 기준 7%대로 역사 속의 회사가 돼버렸어요. 미국에서도. 이쪽의 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GM의 마지노선이고 무조건 버텨줘야 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혁신 없이 한판 뒤집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특히 요즘 세대에서는요. 자동차 시장은 지금 정말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GM은 하지만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로 향후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GM은 크루즈라는 회사를 통해 자율주행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전기차도 최근에 이제 22억 불 정도를 추가로 투자하는 등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해요. 하지만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매출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한 니콜라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GM과 니콜라와의 체유를 통해 수소와 전기자동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계획을 했었는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GM의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매년 매출 증가율을 보면 들쑥날쑥하죠. 하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2020년도 3분기는 전년도 동분기와 비교한 거예요. 0.02% 증가했네요. 네, 조금이라도 증가해줘서 다행입니다. 보셔야 할 것은 GM의 3년간 순이익인데요. 순이익을 보시면 평균 순이익률은 2.6%예요. 3년간. 하지만 이번 3분기는 11.3%를 기록했네요. 영업이익률도 12.5%를 기록하고 매출은 0.02%만 증가했는데 어떻게 수익률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GM의 긴축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허리띠를 엄청 졸라맨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줄인 거냐? 보시면 캠페인 활동, 자동차 판매, 워런티와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비용들을 줄이면서 수익률이 올라간 거였어요. 뭔가 보면 굉장히 건전해 보이진 않아 보이죠? 이렇게 11.3%의 순이익률을 기록했다는 것만 보고 이번 매출 실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물론 GM의 주가가 오르는 데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등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단순히 수익률이 개선돼서 투자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매출 상승과 혁신에 의한 이익률 상승이 아닌 서비스와 마케팅 비용 하락에 의한 증가이니 장기적으로는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다음은 재무 건전성을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442%, 유동 비율은 111%, ROE와 ROA는 각각 9.8%와 1.9%를 기록했고 영업 회전 일수는 59일을 기록했어요. 일단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 모두가 골고루 올라주었는데 부채 비율은 전년도 말 대비 또 올랐어요. 그 이유는 이번에 장기 부채가 112% 증가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0억 불이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기존 부채를 일부 상환하며 발행한 것으로 평균 이자율은 5.4%에서 3.9%로 줄었어요. 이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매출 상승이 없는 부채 상승은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볼 수 없고 좋은 평가는 못 낼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또한 3번을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적자폭이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자본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번 분기 말 기준 총 120억 불의 누적 손해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분이시라면 이 부분도 꾸준히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본을 계속 조금씩 갉아먹고 있거든요, 얘네가. GM의 부채 비율이 442%로 상당히 높아서 제가 혹시 높은 부채 비율은 자동차 산업의 특징인가 잘 몰라서 제가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부채 비율을 찾고 비교해 보았어요. 순위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빅4의 평균 부채 비율은 221%로 GM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보니까 자동차 산업의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GM의 부채가 높은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사실 애플의 부채 비율도 300%가 넘지만
애플은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확실한 회사라서 부채 비율이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를 극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제이기도 하죠. 참고로 테슬라의 부채 비율은 176%이고 GM에 이어서 미국 2위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부채 비율은 678%입니다. 이게 PER이 678%라는 게 아니에요.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미국 자동차 회사들 좀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음은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에 의해 99억 불 증가, 투자활동에 의해 168억 불 감소, 재무활동에 의해 141억 불 증가하여 최종 현금 흐름은 69억 불 증가한 298억 불을 기록했어요. 특이사항으로는 순이익과 감가상각에서 총 135억 불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등 GM의 현금 흐름은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단기성 투자와 파이낸셜 대출 활동 등을 통해 투자 활동도 꾸준히 해주는 등 좋아 보였습니다. 기말 기준 현금은 약 300억 불이었는데 이 돈으로 앞으로 계속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에 투자할지 아니면 다른 인수합병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근데 GM은 지금 허리띠를 쫄라매고 있는 이제 단계라서 다른 인수합병은 없을 것 같아요. 수익률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늙은 공룡이라고 수모를 받고 있는 GM은 과연 변신과 환골 탈태가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77년간 세계 1위를 유지했던 회사가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거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는 16%의 점유율을 유지 중인데 이곳은 GM 입장에서는 생명줄이자 마지막 자존심이니 꼭 지켜주어야 하는 시장입니다. 판매 개수로 1, 2위를 기록하며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의 끝없는 부진은 GM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는 3%의 시장 점유율로 그냥 없다시피 한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유럽 시장은 2017년 완전 철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철수를 하며 중국 시장에 집중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8.6%로 이제 한 자리 숫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상황을 한판 뒤집게 해버릴 혁신과 묘수가 필요한데 앞으로도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매출은 계속 우하향 중이고 3년간 평균 순이익률은 2.6%였는데 이번 분기 이익률은 12.5%를 기록하며 마수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증가된 수익률은 서비스와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익률로 이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은 442%로 글로벌 탑4 평균인 221%보다 정확하게 2배가 더 높았네요. 하지만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약 100억 불로 현금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GM을 투자하시거나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현재 GM의 불안한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마케팅 비용과 서비스 비용을 크게 줄였는데 이런 구조에서 향후 성장이 가능할지도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한 경영인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고 GM은 또 이제 기술력이 훌륭한 기업이고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몸속 깊은 곳에 1등 DNA가 존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77년간 세계 1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게 대단한 거예요. 본인들의 이 1등 DNA를 다시 이끌어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GM은 미국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정부에서 버릴 수가 없는 카드인 것은 확실합니다. 결국 최소한 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또 분석 필요하신 기업이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